당인성왕의 참상 밑에 숨겨진 핏빛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38년간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칼자루를 쥐지 못한 비운의 왕 중종 게스로 마네와 지민섭는 그가 사랑했던 아내와 친아들을 잡은화 아렁고 줍니다. 각자딩 겁퍼심다 보중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정 잃어야 했던 몬자의 처절한 두부, 한 남자의 처절한 고독과 그 폐허 위에서 피왕기를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닌성사 어두운 역사의 구중다 진실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채널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각잔화 아덩고 중다 1506년 9월의 서울.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 버린 그날 밤은 마치 앞으로 닥칠 조선의 피바람을 예견하는 듯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 아래 조선은 숨이 막힐 듯한 공포의 도가니였고 각사딩 덕화 다덕구 중타 거리에는 밤마다 사람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근처 진성대군의 사저에서는 19살의 청년 진성대군이 옷도 벗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각닌섬 라라반화 아덤 꿈속에서 형인 연산군의 속에서 자신의 목을 치는 환상에 시달렸고 작은 바람 소리에도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화이 각 짐사 라몰을 가르고 들려온 것은 수십 마리 말들의 거친 말발 굽 소리와 땅을 울리는 군사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은 벌떡 일어나 창틀을 움켜쥐었습니다. 각 차딩 걱덩 창호지 너머로 번지는 붉은 횃불의 기운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불길처럼 그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형님이 나를 죽이러 왔구나. 환화 아덩고 중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 한 구석에 놓인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차라리 형의 손에 끌려가 치욕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왕족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결심이었습니다. 환화 아덩.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난 아내 신씨가 아내씨와 남편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고 그 안에는 죽음을 초월한 듯한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각샤딩 닌섬라라 하이마는 아덩고 중다 담시신 남는 남속시로 말했음만 대군 단호한 창박수를 보십시오. 말들의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텀 컥화 말머로 샹신 사단야에 쓰이는 게시 케이 심야에 있으며 당시할 모시러 온 샤네들 것입니다. 각자딩 화아동 조중다 진성대군은 아내의 말에 홀린 듯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담장 너머 횃불에 비친 말들은 하나같이 대문 바깥쪽을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판화 아악 구중다. 그것은 누군가를 포위하여 압송하려는 대열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호위하여 궁으로 모시려는 예우의 배치였습니다. 진성대군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인선 감산의 건파아당고 중타 대문이 열리자 박어든 겁파태 수구 반정예수 대나신 터피업신의 마당야 범사라 하방야 아당구입니다. 각자딩 완화 아덤구 중타 하룻밤 사이의 죄인에서 만뱅성긋 운명이 뒤바뀐 그는 경복궁 근정전 옥좌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수백 명의 신하에게 절을 받는 중종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위엄이 넘쳤으나 아덩고 중타 그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한기가 서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든 공신들의 눈빛은 충성심보다는 승리자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각사딩 덕화하이 고중타 마치 그리가 당신을 세웠으니 우리 말은 뻔히 자력박처럼 들렸습니다. 각사딩 화아덩 고중타 중종은 즉위 사흘 만에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정공신들은 중종의 조강지처이자 생명의 은인이었던 신씨를 폐위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헌신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어 반정에 반대했다는 혐의였고 공신들은 역적의 딸을 국모로 삼을 수 없다며 중종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각자디닝 겁반화 하이 신씨의 손을 다 중종은 밤마다 고 눈물을 흘렸으나 낮이면 공신들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각자딩 판화 아동고 중다 전하 종사를 위하 박원종의 목소리는 매일 아침 중종의 편전을 뒤흔들었습니다. 중종은 아내를 지키고 싶었지만 하이 닌성다 만약 거절한다면 자샨도 연산군처럼 끌려 내려갈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결국 그는 내 신씨를 폐위하는 짠더 말저 닌자 라반화 아덩고 중따 아내를 지키지 못한 왕 이것은 중종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비극적인 무능함의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비바람이나 완화 아덩고 중따
궁화산 자락에 쫓겨난 신씨는 인왕산 자락의 사저로 향하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그날, 중종은 멀어지는 아내의 가마를 바라보며 행랑 끝에서 남몰래 오열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조차 지킬 수 없는 거대한 족쇄였습니다. 각자딩 반화 아덩고 중타. 그는 텅 빈 중궁전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임금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공신들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을 동시에 키워갔습니다. 신씨는 완화 아덩 후에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종이 경회루에 올라 인왕산 쪽을 바라본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궁에서 입었던 분홍색 치마를 바위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각자딩 걱 환화 아덩 꾸중타. 나는 아직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붉은 치마, 팔을 보며 중종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각 십난산 말화나아 걱화하이 그 바위를 치마바위라 불렀고 그곳에는 칼곡화에 쥐지 못한 왕인의 애절한 사랑이 전설처럼 내려왔습니다. 하루자동 꾸중타. 공신들의 섯을 펄어온 권력 아래에서 중종의 하루는 가시방석과 같았습니다. 중종의 하루는 성희안, 유순정 등 반정의 주역들은 자신들이 왕을 세웠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각반화 아덩구 중따. 중종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하면 그들은 즉시 전하, 이는 반정의 대의에 어긋나나이다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왕의 집무실인 편전은 더 이상 통치의 공간이 아니라 각 사딩거와 반화 아더 중따, 감시하는 가을 장신없는 감옥이 되어고 있었습니다. 각사딩 반화 아덩구 중따. 심지어 왕의 일상적인 식사 메뉴나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 문안 인사조차 공신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각자딩 화 아덩구 중따. 중종은 매일 아침 자신의 얼굴을 보 나는 조선의 왕인가 아니면 저들의 각시인가 라는 을 던졌습니다. 옥새는 그의 손에 있었으나 라반화 아덩 구중타. 그 옥새를 찍어야 할 문서의 내용은 이미 대신들의 방에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종은 이 무력한 평화 속에서 서서히 영혼이 좀먹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샤딩 건화, 덤만 정셔업 정신하는 좀몸이나 수드 척편마두 중재 왔습니다. 성관 유송반 절 전문선이 정암 조광조였습니다. 각자드번화 아동 중따. 그는 훈구 공신들의 부패와 나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성리학적 이상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뜨거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직감했습니다. 저자라면 판화 아덩고 중타. 저 섯을 펄은 공신들의 칼날을 꺾어줄 다시의 방패가 될 수 있겠구나. 중종은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조광조를 조정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완화 아덩고 중타. 조광조와 중종의 첫 만남은 강렬했습니다. 30살 초반의 조광조는 왕의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직언을 쏟아냈습니다. 전하, 임금이 바르지 않으면 나라는 절로 무너집니다. 아덩고 중타. 전하께서 먼저 군자가 되셔야 합니다. 중종은 그동안 공신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진심 어린 충정과 도덕적 엄격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절대적으로 신임했고 수라라반화 아덩고 중따. 조광조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조선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개혁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반화 아덩고 중타. 조광조의 개혁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현량과를 실시하여 과거 시험 대신 덕행으로 인재를 뽑았고 전국에 향약을 보급하여 유교적 질서를 뿌리내리려 했습니다. 5. 라반화 아덩구 중타. 공신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이빨을 갈았지만 왕의 비호를 받는 조광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완벽주의는 서서히 중종을 피로하게 만들었습니다. 쌍존, 더미, 하이시셴, 산나는 걱권역 우렁, 상장 아두, 히을셴 성력이자 감시합니다. 환화 아덩구 중타. 특히 도교적 제사인 소격서를 폐지하라는 조광조의 요구는 중종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중종은 왕실의 전통과 안녕을 위해 이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아덩구 중타. 조광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왕의 처소 앞에서 상소를 올리며 중종을 압박했습니다. 중종은 서서히 조광조에게서 과거 박원종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사딩 콕화하이. 닌섬자 완화화 나를 억눌렀고 조광조는 도덕으로 나를 억누르는구나. 중종의 마음속에 작은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환화적인 파국은 위훈 삭제 사건이었습니다. 조광조는 반정 공신들 중 실제로 공이 없으면서 이름만 져 올린 가짜 공신 76명의 훈작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짜딩, 거포와 하이 진성. 이는 가문의 멸망과도 같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중종은 망설였으나 조광조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훈작 삭제를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운옥두 하덤 고중다. 이제 섬사 살인반 하파 중타 조관은 비비린내 나는 살류 가무돌기 시작했습니다. 각사딘 화 부위와 난이들 술한 험만 꿈이었습니다. 궁궐 안나무님엔 보 만세 몸미사 보 샤딘 먼딘문 보 치밀한 남은 아담 것입니다. 각 자딩 주와 초 샤오를 합치면 저가 되니 증이 사망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종 천수호가 파먹은 그 기묘한 글자들을 보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지낫은 각 인성 시용자라 반화 아른 중따 자신보다 백성의 신망을 더 많이 받는 조고 광조는 동반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보두 1519년 11월 15일 밤 중종은 극비리의 공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4년간 그토록 아꼈던 조광조와 살인파 인사들을 한꺼번에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덤구 중따.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광조는 끝까지 중종을 직접 만자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다. 중종은 단 한 번의 대면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검문아 중타 어제의 스승이자 동지가 오늘의 역적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중종은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덤구 중타. 조광조는 전라남도 능주로 유배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죽기 전 왕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담은 시를 남겼지만 중종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낭 있었습니다. 가자닌 걱화인 인성서라 완화 아덩 고중다. 38살의 천재 개혁가는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자했습니다. 주국조를 죽임으로써 공신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으나 함은 수. 사실은 할은 거호 하나이. 사실은 또 다른 거대한 어둠의 구렁텅이로 각자딘이 안이된 것입니다. 버코판 하이. 조광조가 사라진 조정은 다시 훈구파 공신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중종의 눈빛이 더욱 차갑고 깊게 가라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성라라 반화 아덩고 중타. 그는 충심을 말하는 자 뒤에는 욕망이 보였고 도덕을 말하는 자 뒤에는 위선이 보였습니다. 중종은 편전에 앉아 신하들의 상소를 읽으면서도 한인정, 머릿속으로는 인왕산에 펼쳐진 분홍색 농색 치마와 조광조가 마셨던 사약의 찌꺼기를 떠올렸습니다. 왕자는 더 이상 통치의 중심이 아니라 신어마른사, 모음서우다, 신이제마 섬난에두 잼문 맞습니다. 인성자라 적막한 궁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상주 출신에 피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 경빈 박씨였습니다. 각사딩 말라 반화 아덩구 중타. 그녀는 반정의 1등 공신 박원종의 수양딸로 입궁하여 중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신들은 중종의 침소까지 장악하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고 인성자라 완화 아덩구 중타. 중종은 정치적 압박에서 날 유일한 안식처로 그녀의 품을 택했습니다. 경빈 박씨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고독을 읽어낼 줄 알았고 각사 보만인 아령주물 달콤한 독약처럼 건넸습니다. 하이. 중종은 경빈 박씨와의 사이에서 첫째리 채처들을 써먹은을 얻었습니다. 왕이 된 지 4년 만에 얻은 첫 아들입니다. 중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짜딩, 겁호화, 아덩구 중타. 중종은 복성군을 치고 서예를 가르치며 모처럼 아버지로서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권력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각자든 복성군을 앞세워 다음 샌들의 권력을 보장받자고 경빈 박씨는 다음 세대 모후에는 아들을 왕으로 만드시겠습니다. 그녀의 저수에는 아들을 공세대에 권력을 보장머리 쌓였고 궁궐라반 안의 나인들은 중암전보다 경빈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습니다. 각사딩 거포와 구중따 당날의 완화 아덤 겸 당신을 두엄시 마미대 도존자의 위세가 중종의 두 번째 왕비였 장경왕후. 하지만 하늘은 중종에게 완벽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경왕후는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라반화 아덩고 중타. 중종은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을 안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통곡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번에도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완화 아덩고 중타. 조강지처 신씨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에 이어 새로운 아내마저 잃게 된 왕의 가슴에는 또 하나의 깊은 흉터가 새겨졌습니다. 보샨 종나. 장경왕후의 죽음으로 비어버린 중전의 지리를 자를 차지한 것은 17살의 어린 소녀 봉씨 파평 윤씨 왕후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각자딘가 반화 아덩구 중한다. 누구도 이 어린 왕별 조선을 호령할 여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궁궐의 실권은 이미 경빈 박씨를 비롯한 후궁들이 쥐고 있었고 문정왕후는 아덩구 중타.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장경왕후가 남긴 원자를 친아들처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아이가 반화 아덩구 중타. 저 아이가 밤마다 불공을 들이며 발톱을 숨긴 채 때를 기다렸습니다. 탑시에 반화 아덩구 중타. 시간이 당칠러 원자가 당자는 다는 달습니니. 당저의 당시의 불안한 든지 폭시 불안간 병이 될 스타가 카반화 아덩구 중타. 그녀는 궁궐 구석구석에 자신의 세력을 심어놓고 세자를 해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527년 어느 날 아침 세자가 머무는 동궁전 마당에 경악스러운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각자딩살라 반화 아덩 중타. 입과 귀에 다 뭉개진 쥐의 사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쥐의 꼬리에는 세자의 생년월일과 함께 저주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맛 짝수어 살시 사시대 주어 타민시다. 실의 작서의 당시러 사건과 이름과 저류의 당시시 털은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정련 것과 담으럼이다. 닌섬잘라 반화 자아덤 굴주네라.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모든 화살은 경빈 박씨와 봉선을 향했습니다. 피스무라라 반화 아덤 구중타. 하지만 이것은 사실 경빈 박씨를 제거하려던 또 다른 권력 실세 기말로의 치밀한 조작이었습니다. 쥐의 사체를 태운 연기 냄새가 경빈의 처소 근처에서 났다는 증언들이 쏟아졌고 타자진해수 비지닝보 담섬타 담시문진이 각사딩라 반화 아덤 구중타. 중종은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20년 가까이 자신의 고독을 달래주었던 여인과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경빈이 그럴 리 없다. 복성군이 그럴 아이가 아니다. 또 중종은 부인하려 중다. 디신들은 거적대기를 했지만 대신들은 밤낮으로 외쳤습니다. 전하 역적을 옹호하시면 종사가 위태롭나이다. 결단을 내리소서. 중종은 그들의 외침 속에서 중종은 박원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씨를 버릴 때도 조광조를 죽일 때도 들렸던 그 지긋지긋한 협박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자딘 겁 중사라반화 아덩구 중타. 결국 중종은 또 한 번 고개를 33년. 그는 경빈 박씨와 복성군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교지에 서명했습니다. 각사딘 구 중탄 사약이 든 잔을 받아든 25살의 청년 복성군은 멀리 경복궁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갑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라반화 아덩구 중타. 아버지가 내린 죽음의 명령 앞에 아들은 원망 대신 체념을 택했습니다. 그 시각 중종은 편전에 홀로 앉아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든, 자날라, 하튼화 아동구 중타, 아십니. 자신이 살기 위해 사랑하는은 끝날지 왕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이나, 경빈 박씨가 비참하게 사라진 뒤 중전 문정왕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죽인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좀 다른 후궁들의 건치와인을 다들 건제가 다른 씨는 자신의 동생 윤원영을 정계의 핵심으로 끌어들이며 자신만의 거대한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각자딘 것과 하던 그 중타 중종은 문정왕후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공손한 인사 뒤에 숨겨진 서늘한 야망을 느낄 때마다 왕은 등줄기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너무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강자딘 칼 자루는 이제 중종의 손을 떠나 더 잔혹하고 치밀한 여인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정와 반화 아덤구 중타. 17년 동안 쌓인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입궐 후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 후궁들에게 멸시받고 하나지덩조 중타. 권력의 변두 뒤에서 숨을 죽여야 했던 세월은 그녀를 차갑고 치밀한 정략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녀는 장경왕후의 아들인 인종을 극진히 보살피며 인자한 국모의 가면을 썼지만 각자 반화 아덩구 중타. 그 가면 뒤에서는 자신만의 군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생 윤원영은 누이의 야망을 실현할 행동대장이 되어 도성 안의 정보를 장악했고 단다, 준만 단의 나인들, 나한예를 자신의 눈고 귀로 만들었습니다. 통사, 완화 아덩구 중타. 마침내 궁궐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정왕후가 그토록 염원하던 아들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을 낳은 것입니다. 각셰마반화 아덤구 중타. 34살의 늦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탄생은 단순한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자 인종을 지지하던 대윤 세력과 문정 왕후의 아들을 앞세력 세운 소윤 세력 사이에 전면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라나반화 아덩구 중타. 문정 왕후의 눈빛은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세자 인종은 보살펴야 할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화아덩구 중타. 문정 왕후는 인종을 향해 심리적인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자가 문안을 올 때마다 싸늘한 목소리로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세자, 내가 왕이 되면 우리 모자를 어찌할 작정이냐. 완화 아덩구 중타. 너의 외척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터인데 차라리 지금 우리를 죽여라. 효심이 깊고 성품이 온화했던 인종에게 이 말은 사약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완화 아덩구 중타. 인종은 어머니의 오해를 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뜰 아래 무릎을 꿇었지만 문정 왕후는 그 눈물을 비웃으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각자딩 판화 아당구 중타. 인종의 효심은 문정 왕후에게는 가장 이용하기 쉬운 무기였습니다. 인종은 계모의 구박을 받을수록 더욱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문정 왕후에게 복종하려 애썼습니다. 라반화 아덩구 중타. 하지만 문정 왕후는 인종의 선량함을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중종의 귀에 대고 인종의 외가 식구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속삭였고 각사반화 아덩구 중타. 인종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둘씩 모함하여 제거해 나갔습니다. 궁궐은 이제 누가 아군진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거대한 미로가 되었고 인종은 그 미로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린 꺽얄라 완화 아덩구 중타. 중종은 침소에서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은 늙고 병들어 병 더 이상 공시한들을 상치함도 여인들의 싸움을 중재할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미신다. 그는 자신이 아덩구 중종이 계모의 서슬 펄렁기세에 눌려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문정 왕후의 치밀한 권력망에 걸려 입을 뗄 없었습니다. 당성라라 완화 중타. 38년 전 진성대군 시절 느꼈던 그 공포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왕권은 허울뿐이었고 화화 아전의 주인은 이미 문정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자딘 꺽화 차로마시오. 병세가 완화. 중종은 밤마다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듯던 발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던 조광죄 절규 닌성자라 완화 아덩구 부르며 죽어간 폭탄권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중종은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지만 각샤딩아 반화 아덩구 중타. 문정왕후가 심어놓은 냉담한 나인들 뿐이었습니다. 왕은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칼자루를 쥐지 못한 대가가 완완화 아반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로 씻을 수 없는 강이 되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반화 아덩구 중타. 1544년 11월 창경궁 환경전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중종의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해졌고 의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한, 거커, 판중단, 세자 인종은 한 달 넘게 잠을 자지 않고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직접 약을 다리고 대변을 맛보며 병세를 살피는 아들의 모습은 지극히 눈물겨웠지만 하딘 겁화이, 닌스럼, 수라반화 아던 그 곁에 다음 시대를 설계하는 그 차가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간신히 눈을 떠 자신을 붙들고 우는 아들 인종의 얼굴을 봐심습니다. 각차딩, 먹화수, 아드누, 자파실순배 범매 소물십니다. 잠겼습니. 제체입니다. 위에 다시 갈신의 칼발을 만된다. 그리고 각자딩, 덕화 아돔, 종정조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그것이 이샤비의 만마자 중종의 목소리는 그졌지만 갈라졌지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각자링자라 반와 아동구 중타. 인종은 오열하며 반드시 아버지가 못한 일을 이루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가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거대한 벽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 것이 될지 중종은 예감한 듯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종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창 너머 서쪽 인왕산 자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바람에 흔들리는 분홍색 치마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신시를 내쫓던 날의 가을비, 컥자딩, 하이 꾸충다, 만와, 아덩, 조왕조와 술을 사여던 여름밤, 그 처참한 겨울 본넷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왕심일이 한평생 자신을 가두었던 그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각사딩화 아덩 꾸충다, 그의 눈가에서 흐른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베개를 적셨을 때 조선의 11대 왕 중종의 심장은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각스라라반화 아덤 고충다 1544년 11월 15일 38년 2개월이라는 기나긴 통치가 끝났습니다. 중종의 승하는 단순한 임금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신들이 주도하던 시대의 종말이자 문정왕후와 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절 권력자가 였습니다. 중종은 끝내 칼자루를 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환화 아덤 고충타 조선은 더욱 잔혹한 피바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궁궐의 한쪽에서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는 여인과 관동 중타 슬픔에 잠겨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새로운 왕의 운명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1544년 11월 중종이 그토록 무겁게 짊어졌던 왕관은 이제 그의 아들 인종의 머리 위로 옮겨졌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행이 챈 즉위식에서 인종은 창백한 안색으로 옥좌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한나라의 무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악자딩 라반화 아덤구 중타 아버지가 칼갈자루를 줄이라 는 명령과 커튼 뒤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계모 문정왕후의 서슬 퍼런 눈빛이 그의 영혼을 갈아먹고 있었습니다. 인종은 즉위 첫날 아덤구 중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처럼 무력하게 끌려다니지 않으리라.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아버지가 남긴 회한을 씻어내리라. 아덩 호아이 인종이 왕으로서 내린 첫 번째 결단은 아버지가 평생을 후회했던 숙제 바로 정암 조광조의 복권이었습니다. 그는 기묘사화 때 억울하게 죽어간 살인파 학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라반화 아덤 고중다 도학 정치를 부활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된 덕화하이 훈구파 공신들과 문정왕후의 외척 세력이 장악한 조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인종의 단호한 행보의 살인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조정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알라반화 아덤 구중타 하지만 인종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문정왕후는 공신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각 사란라반화 아덤 구중타 문정왕후에게 인종의 개혁은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인종이 살임을 등용하고 권력을 장악할수록 그녀의 친아들 경원대군이 왕이 될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자딘 덕화하이 다시 인종을 향한 심리적 고문을 제기했습니다. 새벽마다 문안을 오는 심리적 고문은 인종에게 그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주상 어찌 그리 급하게 우리 모자를 죽이렸냐. 라반화 아덩구 중다. 조광조의 무리를 불러들여 우리를 역적으로 몰아넣으려는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인종은 효심으로 무장하려 했지만 반화 아덩구 중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계모의 저주와 통곡은 그의 연약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아덩구 중다. 그러던 1545년 어느 날 조선 역사의 가장 어두운 소문으로 남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정왕후는 평소와 달리 인종을 아주 인자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주상, 파쿠나라, 이바 갓사를 걱화스라, 반와 말은 밤이스누, 지밀 드시지요. 교운댁머, 너무덕 팔은 예시지요. 인종은 계모 걱화, 처음으로 각수랄라 반와덩구 중타, 인종의 먹은 직후부터 인종의 안색이 급격히 나빠졌으며 온몸에 알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진실은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있지만 깍사나 선마 비에샴네 당가시리 그와 샹냠긴 이사모 완화 아덩고 충타 인종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는 왕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탄흥시선은 모들 바위의 심에 가른 보잘은 만화는 당어신앙의 거머거심은 인종을 지자라 당호는 동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각자딩 반화 아덩구 중타 그녀는 인종의 처소 주변에 자신의 신복들을 배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막았고 심지어 왕의 상태를 살피러 온 대신들에게도 주상께서 안정이 필요하시니 물러가라며 권위를 휘둘렀습니다. 가시마 반화 아덩구 중타 인종은 침상에 누웠던 그 고독한 죽음의 향기를 다시금 맡아야 했습니다. 각자딩화 아덩구 중타 1545년 7월 즉위한 지 고작 8개월 만에 인종은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31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을 독살했을지도 모를 계모의 아들 인종라 반화 아덩구 중타 어린 동생 경원대군을 걱정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너의 것이다. 인종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라반화 아덩구 중타 궁궐 안에서는 거대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으나 문정왕후의 방에서는 침묵 섞인 환희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왕좌에 앉히는 데 성공했고 인성사라와 아덩 고충다나 진정한 주인으로의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덩, 하이, 인종이 등한의 불이 불과 며칠 2살의 어린 나이도 경험 며칠 뒤 줌살의 디너 경 대군이 그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 역사 그리고상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딩 걱 하이니름드라 라 완화 아덩고중 다 어린 아들 뒤에 드리워진 발발 뒤에서 정사를 보는 것 뒤에 앉아 조정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중종이 38년간 한 번도 쥐어보지 못했던 그 칼자루를 각사 완화 아덩고중 따 그녀는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조정의 법도는 사라졌고 오직 대비의 입술 끝에서 나오는 명이 곧 법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완화 아덩고중 따 문정왕후는 권력을 잡자마자 피해 숙청을 기획했습니다. 그녀는 동생 윤원영과 손을 잡고 인종의 외적이었던 대윤 세력을 역모 혐의로 몰아넣었습니다. 박착사딩거와 하인 인성사 완화 아덩대 사화 중 을사사 사기였습니다. 유님 일사가 인종계 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이 멈시머녀 피나는 단다멀 안항이 수마지 굿시머 승멈 샹의 순디움 없이 합 항의케 점시 빠마 개천은 심호 불기 물들었습니다. 종사람 조광조각 꿈다 중종시절 종꽃들은 이 피바람 속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완화 아덤고 중타 을사사와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윤원형은 누이의 권위를 등에 업고 반대파들을 가차없이 숙청해 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적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각 사딩 걱호와 함은 점사, 제담몰신을 건문지와 건문씁니다. 그들의 가문을 지신의 저주, 함은 진인을 아덩고 중다, 라반화 아덩고 중다. 그녀에게 이제 왕실의 법도나 유교적 도덕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명종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만들었고 깍사딘 어머니의 섯을 중단을 만화, 기세에 눌려 눈물 밤을 지새우니 많아졌습니다. 깍호 하이, 인성나 나는 권력의 중심부에는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윤정왕후의 수지맞은 신복이었던 정난정이었습니다. 인성랄라 완화 아덩 고중타 천인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권력의 정점에 다가선 그녀는 문정 왕후의 손실이 되어도 궁궐 안팎의 정보를 조작하고 재물을 모으는 데 앞장섰습니다. 문정 왕후의 수렴청정, 각자딩 걱화 아덩 고중타 윤원영의 권력 독점 그리고 정난저의 변대는 중종이 38년간 비워둔 왕권의 자해 위에 세워진 거대한 공포의 성벽이었습니다. 석가스나 왕삽신린 중사 드라마 여인 천하가던 보여주니 각 그 절정을 화려한 진인 신의 문정라 완화 아덩고 중타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기묘하고도 강력한 악의 연대였습니다. 문정왕후가 궁궐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법도와 위엄으로 권력을 휘둘렀다면 정난정은 궁 밖의 저잣거리와 정난정은 대감들의 뒷방을 누비며 정보를 수집하고 재물을 긁어 모았습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영민한 충견이자 환화아, 고중타, 때로는 여왕의 머릿속에 잔혹한 계책을 심어주는 조언자였습니다. 천민 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권력의 도끼로 채운 정난정은 환화 아덩 고중타, 이제 윤원영의 첩이라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의 실질적인이 되려는 거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바, 모두, 라, 환화 아덩 커질수록 그녀에게 앞길을 가로막는 유일한 걸림돌은 윤원영의 정실 부인인 김씨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김씨 부인은 천민 출신인 정난정을 멸시하며 가문의 기강을 지키려 했으나 마 반화 아덩고 중타 사딘 걱화와 치면 그것은 정난정에 작하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정난정은 윤원영을 유혹하여 김씨 부인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서서히 그녀를 독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마 그녀는 매일 아침 김씨 부인의 밥상에 아주 적은 양의 독약을 들이섞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죽이면 의심을 살 터이니 각사의 몬화 아동 고중다 서서 몸이 썩어 만들언 소름 끼치는 서산이었습니다. 이섬사 반화 아동 곰정의 김씨 부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표문신의 거파 빠적 피부는 생기를 잃어 검게 변해갔습니다. 고충에 그녀는 자신의 방 밖에서 들려오는 정난정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독살임을 직감했으나 이미 윤원영의 마음을 장악한 정난정 앞에서 그녀의 호소는 허공을 맴도는 비명일 뿐이었습니다. 라라반화 아덩고 중다 결국 김씨 부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정난정은 그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당당히 정경 부인의 첩지를 받아내며 윤원영의 정실 자리를 꿰찼습니다. 하원 늘름자. 나, 아진 족병타, 천민이 한이의 삽전 주어쓰는 문정왕후의 부화, 수만난이 거디 안정시지 못했습니다. 각자딩환 아덩 고중타, 어머니 문정왕후의 서슬 퍼런치마맘 속에서 어린 왕 명종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명종은 이제 15살이 되어 사리를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나 라반화 아덤 고중타.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12살 어린애 취급하며 모든 국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명종이 가끔 신하들의 편을 들거나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면 타관실 적시 닌섬 다원은 중다. 당신 문섬 담의 다원 헌소멜 호통을 쳤습니다. 고먼 제람의 장심이 내심이 고멈 아볼치즈 담배 가타를미다. 아버밤막의 두 중두 담바자린의 목숨조차 첨조는 화 증면 것만 정체 말은 쾌츠 당신의 젠 빈점이한 도살은 바신에게 문체 고아 산나 아덤 가을 경기도 양적을 휘두르고 각사딩 거패 아덩 고 중타 이섭니다. 이른바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문정왕후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숙청을 명령했습니다. 사시네룽따 지민을 잡났다는 명목차에 을사사왓에 미쳐 제적하지 못한 자녀 세력들과 사녀 학자들을 소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사딩 아덩구 중타. 이 사건으로 벌어진 피바람을 역사는 정미사화라 기록합니다. 문정왕후는 벽서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역화문화 처형했습니다. 추국장에 서느라 완화 아덩구 중타. 치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명종은 어머니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몸을 숨겼습니다. 완화 아덩구 중타. 그녀는 이 숙청을 통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완벽하게 잠재웠으며 이제 조선 조정은 오직 문정왕후의 명령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거대한 좀비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라반화 아동구 중타. 중종이 38년 동안 지키려 했던 유교적 정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각사딘 덕화 아동구 중타. 권력의 정점의 왕후는 이제 세속의 권력을 넘어 종교적 권위까지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그녀는 파격적으로 불교를 숭상하며 승려보호를 중용했습니다. 각자딩 겁화하이, 뵘사 덩구 중타. 그녀 보현사자를 부활시켜 승과 제도를 부활시켜 사대부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선비들은 대면 앞에 하라며 곡소리를 냈지만 인성사라 완화 아덤구 중타.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며 보우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부처의 가르침 뒤에 숨어 자신의 죄를 씻으려 했으나 잘라반화 아덤 고중타 백성들의 형태의 사추하추와 독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각샤딩 반화 아덤 고중타 마 그지 정기 묘샤를 수준의 요시 담메센 부정해지디 묘타는 휘아람보 처지기 각사딩 라반와 아덤 고중타 정난정은 궁궐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독점하여 시장에 유통하며 거대한 부를 쌓아 그녀의 집에는 매일같이 뇌물을 바치려는 줄이 수리에 달했습니다. 각 장신이라 라반화 아텀구 중타 오죽하면 온 도성이 벌벌 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화려한 연회 뒤에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라반화 아동구 중타. 조선의 백성들은 차라리 연산군 때가 좋았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눈에 보이는 칼날이었지만 각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폭정은 백성들의 고열을 말려 죽이는 보이지 않는 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뭄과 홍수가 겹쳐도 세금은 줄지 않았고 라반화 아덩구 중타. 관리들은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곡식 한 톨까지 빼앗아 윤원영의 창고를 채웠습니다. 거리에는 버려진 아이들과 굶어 죽은 시체들이 즐비했고 완화 아덩구 중타. 백성들은 인왕산의 치마바위를 바라보며 옛날 패비 신씨와 중종이 나누었던 그 가련한 사랑의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완화 아덩구 중타. 중종이 즉위하던 밤에 보았던 그 붉은 횃불은 이제 문정왕후의 붉은 야망이 되어 조선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중종이 사랑을 위해 흘렸던 붉은 눈물은 완화 아덩구 중타. 이제 권력을 위해 흘리는 백성들의 붉은 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붉은색이라는 같은 색깔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왕은 존재했으나 주인이 아니었고 파딩 거코와 하이 인성사 환화 아덤 고중다 가시 많은 여인은 많은 괴물시향의
교업성의 신에 이 정상적이 더 여인천하고 있습니다. 각사딩 완화 아동 고충타 문정왕후에 경원할 것 같던 1560조년 마침내 그녀의 육신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렴청정을 거두고 아들 명종에게 정권을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사딩아 반환 아덤고 중타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왕의 머리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병세가 깊어지자 요승보우를 불러 불공을 드리고 슬살생을 금하며 마지막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각 시민을 겁화하이 사마 묵도미넛은 불공의 연기로 치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탑 협파하이 환호와 고어하심이 각자딩 명점이다. 다하이심의 각시시마마는 시파검을 주민이다. 목구우시면 광궐 바닥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징 덕화하이 문정 왕후의 죽음은 곧 조선을 20년 넘게 짓눌러온 거대한 바위가 치워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도성 안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각자딩 컥화 중따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숨죽여 살던 명종은 마침내 울분을 터뜨렸고 살인파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원영과 정난정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빗발치듯 올렸습니다. 아통고를끄 중따 권력의 비호 아래 조선을 농단하던 이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었습니다.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자 각살라반화 아dom고 중따 그 안에서 기생하던 욕망의 무리 또한 사막의 모래성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의 몰락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집안의 개가 짖으면 온 도성이 벌벌 떤다던 권세가 무색하게 그들은 성난 민심을 피해 황급히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는 정난정은 유배지인 황해도 강음에서 매일같이 날아드는 추국 소식에 정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독살했던 김씨 부인의 환영을 보며 비명을 질렀고 완화 아덤 고충따 결국 금부도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뒤이어 윤원영 또한 아내의 시신 옆에서 자결함으로써 선을 산에 잠자 당샤나 마파마치마선을 종를라니 연대 하인 아덤 명종은 어머니가 만든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 애썼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조광조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고 문정왕후가 어지럽혔던 법도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라반화 아덤구 중타 하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박힌 부패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명종 또한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 얻은 화병으로 인해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각자딩 덕화 하인 인성사 완화와 중종의 통치와 오만 이른 죽음을 맞이해야 했으니 이는 어쩌면 아버지가 쥐지 못한 칼자루가 자식들에게 남긴 가혹한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각자반화 아당 중종의 유해는 사후에도 권력의 논리에 휘둘려야 했습니다. 본래 장경왕후 곁에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중종의 등을 지금의 강남 선릉 옆 정릉으로 옮긴 것은 문정왕후의 집착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라도 남편 옆에 묻히고 싶어 명당이라는 구시를 내세워 능을 옮겼지만 정작 옮긴 곳은 지대가 낮아 장마만 지면 물에 잠기는 흉당이었습니다. 먼맨 말고 증문조 함다 줌다 중사딩 주모 중주 멀텀조 파마철마단 주정사라 호아덤조 줍니다. 각자딩 덕화하이 인성사라 반화 아정의 밤부터 1544년 중종의 밤부터 1544년 중승하 그 이후 이어진 문정왕후의 피비린내 나는 치세까지 한 남자의 38년이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의 지도를 따라왔습니다. 왕좌가 있었으나 3번 또 진정한 주인이지 못했던 남자 중종.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기보다 수완화 아동고 중타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에게는 평생의 죄책감으로 나라에는 여인들이 정사를 농단하는 폐허로 돌아왔습니다. 검서말 인왕사 자락에는 지금도 치마바위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패비신 씨가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 펼쳐놓았던 그 붉은 치마는 이제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지만 완화 아덤고 중타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권력은 한순간의 신기루와 같고 그 권력을 쥐기 위해 저지른 악행은 억겁의 세월 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중종이 30년간 완화 아덤고 중단 그 무거운 쓰리 토록 피하고 싶었던 타이니롬 칼자루의 진정한 의미는 소중한 것을 지키는 책임감이었다는 사실을 우티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중타 만약 1506년 그날 밤
진성대군이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 반정 공신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칼자루를 쥐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동구 중타. 아마도 단경왕후는 눈물 속에 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조광조의 개혁은 꽃을 피웠을 것이며 문정왕후의 광기 또한 싹트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지만 칵쉐링 걱화하이 중조 삶아 아동 우리의 가장 잔혹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구원 교훈을 던져줍니다. 살라 반화 아덩구 중타. 왕관은 머리 위에 있었으되 마음은 늘 인왕산의 붉은 치마를 향해 떨고 있었던 그의 영혼은 이제 편히 쉬고 있을까요? 라반화 아덩구 중타. 중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일대기가 아니라 인간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약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반화 아덩구 중타. 우리는 그의 무능을 비난할 수도 있고 그의 처지를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 각사딩 겁 화덩구 중타. 그가 38년에 걸 그 왕권의 자리가 결국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인 여인천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반화 아덩구 중타. 오늘 이 긴 다큐멘터리를 통해 여러분은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민낯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목격하셨기를 바랍니다. 각자딩 덕화 아떼구 중타. 중종편을 이제 문정왕후와 정난정에 더 깊고 소름 끼치는 암투가 펼쳐질 다음 편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잔혹하고도 슬픈 역사의 진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아덩구 중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은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38년의 고독한 왕, 하인겁, 중종의 정릉 위로 오늘도 달빛이 흐릅니다. 그가 끝내 쥐지 못한 칼자루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